좋아요. 이제 그래프 CAD 프린트 프로의 세 가지 주요 기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1, 23 또는 Fortis 시리즈, PolyJet J 시리즈, 혹은 SAFH 350 파우더베드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프린트 프로에는 이 세 가지 기술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할 순서대로 그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산정을 위해 그래프 CAD 프린트에서 로컬에 연결된 실제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프린터 설정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서요. 거기서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비용 산정 요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재료와 서포트의 입방 인치당 비용, 그리고 기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시간당 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입력하면 Gravy CAD 프린트 프로의 해당 설치본에 저장되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사용하려면 각 동료들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컬에 연결된 실제 프린터의 경우입니다. 저처럼 원격으로 작업하고 있다면 템플릿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고 비용 산정은 견적 버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에 부품을 올리고 견적을 누르면 비용 산정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서 재료와 서포트 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F170 프린터를 선택하면 F170이 출력할 수 있는 특정 재료 목록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370을 선택하면 F370이 더 많은 재료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재료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F450을 선택하면 F450이 훨씬 더 많은 재료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목록이 화면을 넘어서게 됩니다. 출력하고 계산하려는 각 재료마다 비용 산정 요율을 설정해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F370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 가격들은 제가 온라인에서 직접 찾아본 것입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 리셀러, 그리고 교육기관 고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스풀 가격을 찾아보고 스풀의 용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ASA는 입방인치당 약 4달러, 카본 파이버 ABS는 입방인치당 약 5.7달러, 그리고 두 재료 모두의 서포트 재료는 입방인치당 약 3.6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숫자는 바로 이 값들입니다. 자, 여기 F370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부품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견적 보기로 내려가 보면 전체 비용이 0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산정 기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산한 숫자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ASA는 입방 인치당 3.9달러, 서포트는 3.7달러, 그리고 기계 가동 비용은 시간당 10달러로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제 전체 트레이의 비용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DM에서는 부품별 비용 내역도 제공되며 이를 엑셀로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펄이젯에서도 똑같이 해볼 건데 저와 여러분이 숫자의 규모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지역 기준으로 검색해보면 컬러 소재는 킬로그램당 약 352달러, 드래프트 그레이는 약 152달러,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 사용되는 서포트는 킬로그램당 약 123달러입니다. 이제 전환해서 펄리젯 J8050 트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견적을 클릭하겠습니다. 비용이 0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으로 가서 방금 찾은 숫자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즉, 킬로그램당 352달러이고 서포트는 킬로그램당 123달러입니다. 이 기계는 운영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으니 시간당 30달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 펄리젯 트레이의 총 비용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350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용들은 온라인에서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저희 작업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고술 PA11의 경우 킬로그램당 약 60달러였습니다. PA12는 킬로그램당 약 4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고흡수성 액체는 리터당 약 4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프린트로 넘어가면 쌓이고 포장된 H350 트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견적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용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비용 책정 항목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우더는 킬로그램당 60달러, 액체는 리터당 45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시간당 약 15달러의 운영비가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품당 비용과 부품당 추가 비용이 있는데
세척, 진공, 비드 블라스팅 등 추가 작업을 원하신다면 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눌러보면 전체 트레이에 대한 총 비용이 표시되고 FDM과 마찬가지로 각 부품별로 하나씩 분해된 빌드 요약을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내용을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기술의 비용 산출이 끝났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 기능만큼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벨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벨을 추가하려면 본체를 우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본체 안쪽 또는 바깥쪽에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글꼴 크기와 깊이도 선택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출력 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부품 번호를 옆면에 넣는 것도 가능해서 출력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라벨의 좋은 점은 평면에도 곡면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CAD 파일에도 STL 파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멋진 H350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무한평면 위에 단일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본체 라벨 추가를 선택하면 금연 표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본체가 아직 검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해 봅시다. 문제 없이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우클릭을 하면 라벨 선택 옵션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곳 어디에나 라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더 멋진 옵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죠. 새 템플릿을요. 부품 이름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번호를 추가하도록 선택하세요. 다시 삽입을 누르세요. 그리고 글꼴을 바꾸거나 본체 안팎으로 넣을지 양각 또는 음각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꼴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누르면 부품 이름과 번호가 부품에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실제로 그 정보가 모델에 적용됩니다. 자, 이제 모델에 적용되었고 바로 여기서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복제를 눌러서 이 부품을 50개 복사하면 라벨도 50개의 복사본에 함께 적용됩니다. 지금은 라벨이 그냥 대시 1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상단의 업데이트를 누르면 50개의 모든 라벨이 각자의 번호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0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조금만 축소해서 보면 이쪽은 40번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복제하기 전에 먼저 라벨을 붙이면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져서 훨씬 편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술 모두에 대한 라벨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두께 검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부품을 분석해서 GraphCAD 프린트가 안전한지 아니면 출력하기엔 너무 얇은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FDM에서 슬라이스 뷰를 보면 이런 기능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벽에는 3줄의 비드가 들어가 있고 충분합니다. 다음은 2줄의 비드가 들어가며 이게 저희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줄의 비드만 들어가면 그 벽은 지지해주는 두 번째 비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께 검사기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FDM에서 저희가 찾는 일반적인 물리적 개념이 이런 것이지만 두께 검사기를 적용하려면 여기에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FDM에서 두 줄의 비드에 대해 생각해보면 레이어 높이를 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비드는 그 높이의 약 2배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두께는 G의 4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좋은 기준은 1mm에서 시작해서 그 이상으로 잡는 것입니다. 퍼리제트의 경우 컬러 모델은 바깥쪽에 1mm의 색상이 있고 그 안쪽에 불투명한 백업을 위해 4mm의 흰색이 들어가며 반대쪽 끝에도 1mm의 색상이 들어가서 총 6mm가 됩니다. 새로운 울트라 화이트를 사용할 경우 가운데 백업에 1mm만 필요하므로 전체 두께는 3mm가 됩니다. 그리고 색상에 신경 쓰지 않고 단일 색상만 원한다면 퍼리제트에서는 0.5mm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0.5mm라는 수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SAF와 오리진에서 권장되는 최소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는 방향에 따라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술에 맞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두께 검사기에 입력하는 데 활용하세요. 또한 이 영상은 FDM, 펄리젯,
그리고 SAF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GrabCAD Print Pro가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FDM 트레이에서 두께 검사기로 원하는 어떤 부품이든 분석할 수 있고 그 부품이 출력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오리진이나 니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에는 FDM 트레이 전체가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이 부품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부품의 수밀성, 면이 올바른지 등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 같은 영역에 두께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검사기를 클릭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mm를 입력한 다음 트레이에 있는 모든 모델을 선택하고 분석을 누릅니다. 두께 검사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트레이 전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정말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이 좋아 보입니다. 이 만타가오리 꼬리 부분에 얇은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빨간색 영역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부분의 두께가 0.7mm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빨간색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면 이 두께 값을 조정해서 더 높여주면 됩니다.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설정하는 것은 최소 허용 두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값을 높이면 빨간색 영역이 더 많이 표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께 검사기였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기능인 3D 배열과 그룹화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D 배열의 핵심은 부품을 Z축 방향으로 쌓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원래 파우더베드 SAF 시스템에서 항상 할 수 있었지만 이제 FDM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출력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여러 부품을 출력할 때 트레이를 교체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효율적입니다. 좋아요. 여기 FDM 450 트레이에 다닐 부품이 있습니다. 3D 배열 버튼은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고 몇 개를 원하시나요? 이 방향으로 3개라고 해보죠. 다른 방향으로도 3개라고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X방향에는 2개만 넣어볼게요. 이제 Z방향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위로 클릭해 볼게요. 경험이 많은 사용자라면 트레이 위에 이 모델들 사이에 서포트가 생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주말 동안 한 번만 트레이를 출력해서 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싶다면 트레이를 5번 바꾸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상단의 피처 트리로 가서 3D 배열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해제하거나 편집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본 모든 기능은 FDM, PolyJet, 그리고 SAF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FDM과 SAF 전용 기능 중 하나입니다. PolyJet용 기능도 곧 제공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3D 배열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그룹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룹화란 트레이에 여러 부품이 있을 때 이들을 동시에 선택하고 상단의 그룹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의 디지털 엔터티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품을 조립하거나 그룹하고 싶을까요? 여기 트레이에 서로 닿지 않는 2개의 별도 솔리드웍스 부품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시도하면 GrabCAD 프린트는 문제없이 진행합니다.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슬라이스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프린트할 때 공간을 절약하려면 저 원 안에 저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전에는 CAD에서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제 왼쪽 트리에서 두 부품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SolidWorks 어셈블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디지털 아이템으로 GrabCAD 프린트에서 잡아서 슬라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업스트림 CAD에서 어셈블리를 만들면 여전히 괜찮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GrabQuint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트레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 오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CAD에서 만든 어셈블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전에 사용했던 2개의 파트 파일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하거나 뭔가를 시도하면 빨간색 오류가 뜹니다. 두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 겹치고 있죠? 이제 이 두 부품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로 둘 다 선택합니다. 상단에 어셈블리 있습니다. GrabCAD 프린트에서 바로 어셈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스를 하면
이제 제대로 작동합니다. GraphCAD 프린트가 슬라이스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디지털 어셈블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방금 사용한 건 어셈블리 명령어였잖아요. 이 섹션의 이름이기도 한 그룹 명령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셈블이 아니라 그룹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두 개의 별도 파트 파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뿔과 링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빈 공간 안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부품이 겹치고 합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바디를 잡아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두 부품을 모두 선택해서 어셈블을 누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리에서 그 어셈블리를 선택한 다음 한 단계 더 추가할 겁니다. 바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 설정 아래에 있는 바로 여기에 아주 특정한 플라이아웃 때문입니다. 그룹의 동작 방식, 즉 별도의 바디로 할지 결합된 바디로 할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형 링과 원뿔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맞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각형들처럼 서로 맞닿아 있을 때는 GraphCAD 프린트에 맞닿았을 때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별도의 바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 모두 솔리드 인필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예전 부품들이 맞닿았던 자리에 경계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툴패스가 부품 파일 사이를 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결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죠. 툴패스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다시 부품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델 설정에서 이번에는 바디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슬라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품들이 정말로 하나로 통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처럼 두 부품 사이에 이음새가 없습니다. 풀패스가 부품 사이를 이어주고 이것이 바로 그룹화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 부품을 선택해서 조립을 누르고 그 상태로도 괜찮을 수 있지만 툴패스를 통합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룹을 눌러야 합니다. 네, 이것이 GraphCAD Print Pro에서의 그룹화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마도 비용 산정, 라벨, 두께 검사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다른 기능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DM 전용 기능, 펄리젯 전용 기능, 그리고 SAF 전용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